바이든 대통령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공정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트럼프가 패배할 경우 평화로운 분위기가 유지될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이를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는 최근 토론에서 트럼프가 2020년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주요 경합주들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는 2020년 선거 이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여러 형사 기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와의 토론에서 1월 6일 국회의사당 공격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은 9월에 25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하고 실업률을 4.1%로 낮추며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상을 초과하여 3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폭입니다. 이 보고서는 경제가 부드러운 착륙을 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연방준비제도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접객업과 건설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제조업 등 일부 분야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임금은 전년 대비 4% 증가하여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반포인트 금리 인하 이후 소폭 하락했으나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단기 영준 금리보다 장기 경제 전망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모기지 가격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최근의 강력한 경제 지표는 재무부 수익률을 상승시켜 모기지 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금리 하락은 일부 모기지 활동을 자극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낮은 금리가 필요합니다. 모기지 금리가 의미 있게 하락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더 부정적인 경제 뉴스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카말라 해리스의 형부이자 우버의 고임원인 토니 웨스트는 그녀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비즈니스 및 기부자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의 우버와 연관성과 캘리포니아의 긱 노동자 관련 논란이 있는 주민 발의에 관여한 점은 노동조합과 진보 진영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웨스트는 해리스 행정부에 합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의 영향력은 특히 노동 및 기업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웨스트는 해리스가 기업 지도자들과 기부자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그의 기업 관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버퍼 또는 장갑 펀드라고 불리는 ETF는 주식시장의 손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지만 잠재적인 수익도 제한합니다. 이러한 펀드는 크게 성장했으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지만 주식시장의 전체 수익을 놓치게 되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 펀드들은 옵션을 사고 팔아 손실을 받고 1년 동안 수익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펀드는 일부 대안보다 저렴하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기회비용 때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들의 한계와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편으로 보내진 세금 환급 수표가 심각하게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국고부에서 재발급한 수표도 종종 도난당해 납세자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1,000만 장의 종이 환급 수표가 발행되었으며 일부 납세자는 직접 입금 대신 종이 수표를 선호합니다. IRS는 사람들에게 직접 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일단 종이 수표를 선택하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적 해결책이 진행 중이지만 완전한 개선은 몇 년 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법에 따라 병뚜껑이 병에 부착된 채로 남아있어 쓰레기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마실 때 얼굴에 닿는 병뚜껑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인들도 이 변화를 싫어하며 정치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색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국 관광객처럼 여러 작업을 할 때 이 새로운 병뚜껑이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코카콜라 등 기업들은 환경 목표를 위해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네소타 주지사이자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는 1989년 티아난men 광장 시위 당시 홍콩에 있었다는 자신의 과장된 주장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월즈는 최근 토론에서 자신이 말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더 명확히 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군 복무와 불임 치료에 관한 과장된 발언들은 캠페인에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주 차원의 정치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이러한 과장들이 이제 국가 무대에서 더 많은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월즈는 앞으로 자신의 발언을 명확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의 최근 정책 입장 변화를 다룹니다. 그는 낙태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고 처음에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플로리다의 6주 낙태 금지와 전국적인 금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 도입한 SALT 상한선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으며 고세금주의 유권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대마초에 대한 입장도 완화되어 이제 성인용 기호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틱톡 금지 주장을 뒤집고 2024년에는 금지에 반대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의 새로운 관세를 승인했으며 일부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로 인한 유럽 제조업체 보호를 위한 것으로 EU의 조사 결과 중국 정부의 부당한 지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일부 EU 국가들은 자국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했으나 관세는 승인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이 결정을 비판하며 보복 조치를 경고했으나 양측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사 로보택시 계획을 발표하며 승객에 의존하는 우버 같은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주가가 초기 하락했지만 우버는 웨이모와 같은 로보택시 제공업체들과 협약 덕분에 회복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우버와 독립적으로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하지만 우버의 규모와 승객 기반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높은 비용과 비수기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영 비용은 웨이모와 테슬라 같은 회사에게 경제적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규제 문제와 대규모 로보택시 네트워크 배치에 있어 지연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리온 커타이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젊은 해커로 우버와 락사 게임스와 같은 주요 기업을 공격하면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11살에 처음 사이버 범죄를 시작한 커타이는 몸값을 요구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훔친 랍세스 해킹 그룹에서 활동하며 여러 차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던 중에도 그는 트래블러지에서 해킹을 계속했습니다. 해커 세계에서의 경쟁자들도 그를 공격하며 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보복했습니다. 발달 장애로 인해 커타이는 재판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현재 안전한 정신변동에 무기한 수용 중입니다.